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 기업들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가치에 초점이 맞춰지고 또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다 보니까 좀 크고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요동을 치는 부분도 있죠. 최근에는 시가총액 4조 원이 넘는 신라젠, 코넥스 대장주 툴젠의 변동성도 상당한데요. 관련 내용을 소재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신라젠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그제하고 어제 또 변동성이 꽤 심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가 변동은 신라젠 핵심 파이프라인인 팩400 임상과 관련된 것으로 발생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화 전 단계인 임상 3상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가 결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또 임상 완료 시기가 연기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젠은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팩400 임상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16개국 143개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을 참여했던 교수라고 하더라도 개인 의견일 뿐 팩400 효과 전체를 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개인 의견이긴 한데 그 개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임상에 참여했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취재를 해보면 진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간암 치료제라는 특성을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승인받은 간암 치료제의 임상적 반응률은 이제 10% 내외로 이제 알려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90%의 환자들이 반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소수의 임상 참여자의 견해를 특히 이제 간암 부분에서 임상 결과를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예. 네, 사실 비단 신라젠뿐만이 아니더라도 약간 임상 과정에서 잡음만 생겨도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임상에 참여했던 교수가 또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도 컸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흐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임상 디자인도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라젠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제출한 임상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이제 가짜약, 이른바 이제 위약을 사용하는 임상은 아닙니다. 이제 유일한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넥사바를 투여한 환자에게 팩400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간암이 일반적으로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게 발생이 많이 되고 이제 이런 지역적인 인종적인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만 제외를 하면 간암 환자들 대부분이 넥사바를 투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 모집이나 임상 디자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가 도출될 때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역시 저희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코넥스 대장주 툴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슬슬 뒤에 사태라는 말이 좀 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이나 지금 이야기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툴젠 사태는 처음부터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툴젠은 유전자가위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이제 국내 코넥스 상장 기업인데요. 유전자가위 기술은 몸속에 있는 유전자 일부를 교정하거나 잘라내는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이 유전자가위 기술이 정부 연구 과제로 이루어진 발명이고 또 서울대가 툴젠에 1,800만 원이라는 헐값에 넘긴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예. 서울대는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코스닥 이전 상장을 준비했던 툴젠은 예비심사 청구를 철회를 했습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그제 서울대가 설명 자료를 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그 서울대가 내놓은 설명 자료 내용이 뭐였나요? 일단은 서울대는 수천억 원대 가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술 이전 당시 특허는 가출한 상태였다. 따라서 기술 가치의 산정이 어려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가출원 이후에 국내 출원 또 이제 추가 실험 과정 등을 거치면서 국제 지식재산권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가치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또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이 발명됐다고 하더라도 투자나 개발, 마케팅 등 변수가 있어서 수천억 원의 가치를 헐값에 넘겼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원래 좀 기술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업종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같은 사안이더라도 양쪽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로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도 궁금해지는데 이번 설명 자료 변수가 생기면서 주가에 그러면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의 상황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네, 일단 서울대는 이제 정부과제 기여도와 상관없이 툴젠 창업자이자 서울대 교수였던 이제 김진수 교수가 서울제 재직 당시에 발명을 했기 때문에 툴젠과 재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대 보유 특허의 정당한 기술료 청구와 법률적 문제 정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간 발목을 잡았던 각종 이슈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서울대가 처음 보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오늘 살펴본 신라젠이나 툴젠과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뉴스가 나오면 분명히 뭐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되고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이제 그 중에서도 바이오의 경우에는 특성상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가 많습니다. 상당수 바이오 업체들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없어도 이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이나 연구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품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뭐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있다, 혹은 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상당수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 또 공신력 있는 논문이나 국제학교 발표 등이 나오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바이오 업종은 임상 결과 등 미래 대부분의 가치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소재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